이재명 후보 측도 파격 인재를 영입하면서 인재 영입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 역시 논란은 있습니다. 바로 연인 간 살해 사건을 잇따라 변론한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겁니다.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광주 전국민 선대위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습니다.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제가 존경하는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맞습니까? 이 영광군이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영광군이 낳은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역시 봉합의 난관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영광하면 이낙연이라고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저 자리에 함께 만남이 없는 겁니까? 왜 역시 잠적 아닌 잠적을 하는 겁니까? 원래 실무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요청도 안 했을 뿐더러 예.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극적 효과 뭐 이런 걸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남은 시점에서 유세 동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 끝날 동안 100일 내내 같이 댕겨야 돼요. 엄청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떤 변곡점 또는 이제 국면이 확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한참 뒤떨어져 있거나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아니면은 뭐 많이 앞서 나가가지고 굳히기를 한다거나 이런 변곡점이 있을 때 말하자면 경쟁 후보들이 등장을 해서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극적 효과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불어 아니다. 예,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예. 같이 댕기기 시작하면 이양수 의원한테도 똑같은 질문 물어볼 거예요. 한도 끝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음. 지금 저는 나중에는 합류할 거라 봅니다. 그것도 홍준표 후보도 그 변곡점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극적 효과 때문에. 그럼요. 경쟁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경쟁했던 예. 사람들이 뭐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100일 전부터 댕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요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 변곡점에 등장을 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양수 의원님. 네. 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왔어요. 네. 영광인데 딴 데가 아니라 이낙연이 없다. 근데 만나자고 요청도 안 했다. 네. 라는 것.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전재수 의원님 말했던 것처럼 극적 효과를 위해 아끼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다. 보통 대통령 후보가 가신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뭐 100% 와서 맞이하는 게 예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협화음이다 보시는 겁니다. 피했다는 것은 그것은 당신은 오는 거나 반갑지 않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이재명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낙연 대표 측에다가 연락을 했을 거예요. 우리 간다. 좀 예. 오실 수 있냐. 만약에 이낙연 그 대표 측에서 못 오신다 그러면 거기를 잡지 않는 게 또 후보 측의 예의입니다. 비워놓는 게? 예, 그럼요. 다른 데를 가시는 게 맞죠. 네. 근데 그 안 오시는 걸 알면서도 갔다? 그거는 약간 무력 시위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나 당신 없어도 이 동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서로 좀 잘 안 맞는 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어느 시점에 이재명 후보를 도울 거다라고 하는 너무 낙관적인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저희 캠프 측에 많은 연락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 오고 있어요? 뭐
다 오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뭐 어. 섣부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못 보겠다. 우리는 차라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남의 당 일이라서 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말고 열심히 공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예, 열심히 이낙연 전 대표 공을 들여야 된다. 지금 두 후보 모두 다 봉합의 난관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저희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육사 출신의 30대 여성 워킹맘을 인재 영입 1호로 발표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의 이수정 교수 영입과 마찬가지로 여성 그리고 참신 파격 발탁이다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전문가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교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선임을 했습니다. 첫 외부 인사입니다. 조동현 교수는 39살, 30대 워킹맘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 이라크 자이툰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에서 17년간 복무하기도 했던 여성 인재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에게 이수정 교수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 조동현 교수가 있네요. 뭐 그렇게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서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특별히 지금 이번에 조동현 교수를 보면 30대 여성의 우주 안보 분야 전문가입니다. 30대 여성 안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분야고 그 민주당이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다 갖춘 지금 조동현 교수를 영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 늘 이 정치권의 인재 영입 뭐 영입 인사를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사실 근데 과연 그러면 조동현 교수가 와서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고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 구조는 참 쉽진 않죠. 그건 정말로 전적으로 후보가 얼마큼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각 후보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영입 인재를 영입한 이후에 그걸 이미지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30대 여성의 안보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관련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인재 영입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 모두. 하지만 양쪽 모두 매우 신선한 인재 영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